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세월 앞에서 줄어드는 것은 머리숱만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요. 그런데 인연은 이상하게도 꼭 사람이 다급해진 순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 역시 그런 우연 같은 인연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0을 막 넘긴 남성입니다. 몇 해 안 있으면 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떠나기 전 그동안 여기저기 뿌려놓은 축의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제 자식들을 혼인시켰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는 장가가지 않은 자식이 2명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일란성 쌍둥이라서 그런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가면 될 것을 한날 한시 태어났다고 결혼도 같이 하려고 하는지 둘 다 미적대며 안 가더라고요. 두 녀석 다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서 아들들을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지. 글쎄 이 시국에 뭐 하자는 거냐?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 퇴직 얼마 안 남았다. 나 퇴직 전에 날 잡아서 결혼 안 하면 내가 몇십 년간 뿌린 축의금 반도 회수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위도 없이 그냥 저냥 백수가 돼서 너희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눈치를 보니 둘 다 만나는 처자들은 있는 것 같은데 집에라도 좀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한테 소개도 좀 시켜주고 다른 집 자식들처럼 그렇게 좀 해봐라.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정말. 저는 아들들을 얼레고 달래며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하며 닥달했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통 먹혀 들어가지 않더군요. 이 정도 했으면 제 연설에 감복해서 지들도 지쳐 백기를 다 들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둘 다 제 눈치만 살살 살피는 것이 평소 같지 않았어요. 옆에서 일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다그쳐서 갈 녀석들이었으면 진작에 가고도 남을 녀석들이죠. 냅둬봐요.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어떤 괜찮은 여자들을 데려올지 한번 보자고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다 큰 녀석들 뒷바라지에 세상에 아침마다 밥 해먹여 옷도 빨아입히고 둘째는 새벽에 나갈 때도 내가 깨운다니까. 이렇게 아직도 육아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다그치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저 녀석들 때문에 고생은 내가 다 한다니까. 아유.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들들 결혼 못한 게 제 탓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저도 자리를 얼른 피해야 했습니다. 우리 부자가 알아서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아내로부터 2차 공격이 무차별로 가해져서 누가 그날 희생양이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자기들 방으로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듯 다 큰 녀석들이 쪼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주랭랑을 치고요. 그런데 아들 녀석들 행동을 보니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아들들이 쌍둥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둘이서만 아는 비밀도 있고 그렇게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에 있어서까지 이러면 부모된 처지로서 김밥 몇 구리 터지는 일도 아니고 만두 속이 터지는 일도 아닌 우리 부부 속 터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장단이 잘 맞는 쌍둥이 아들들이지만 둘의 성격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2분 일찍 태어난 큰 녀석은 말 그대로 촐싹거리는 게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였고, 그에 반해 안타깝게도 2분 늦게 태어난 작은 녀석은 의젓하기가 조선 선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에서처럼 뒤에 태어난 녀석을 형으로 쳐준다면 단연코 둘째가 형이 되고도 모자람이 없는 품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런 녀석들이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니기 바빴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다 먹어치우기 바쁜 녀석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정년은 곧 다가와서 속이 아주 타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우리 큰 녀석의 직업은 촐랑대기는 해도 그에 걸맞지 않게 교사이고, 작은 녀석의 직업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랍니다.
둘 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나 단 하나 저처럼 벌써 머리숱이 줄어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녀석들이 저렇게 꿈을 대고 있으니 제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주변에서 선자리라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들들 나이가 있어서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으니 참으로 걱정되더라고요. 우린 식구가 몇 없는데도 다들 생활이 바쁘다 보니 저녁 한번 같이 먹기가 한 달에 몇 번 안 되더군요. 그런 날 중 오래간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주방 조명 아래 비친 두 녀석의 머릿속이 휑했는지 조명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지들 걱정하는 내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하루 아주 속이 문드러지는 내 마음도 몰라주며 정신없이 먹고 있는 두 녀석의 꼬락서니를 보니 아주 화가 치밀어 올라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말로 심하게 건드려버렸죠. 너희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녀석들이 아직도 내 마누라밥이 니들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제 내 마누라 그만 고생시키고 싶으니까 앞으로 니들 밥은 니들이 챙겨 먹어. 한 번만 더 집에 와서 밥 달라고 내 아내한테 징징거리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는. 알았어? 참나, 당신이 언제부터 날 챙겼다고 내 마누라 타령이에요? 간만에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참으로 평화롭게 잘 먹고 있는 저녁상인데 그 억지 좀 그만 부리시고 얼른 들어요. 참, 그리고 저 내일 동창회 있어서 늦게 들어오니 하루 종일 집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나 밥 잘 챙겨 드시구려. 내가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아주 그냥 먹을 생각을 안 해. 지겨워. 아내가 도와주지 않더군요. 그것도 저 혼자 두고 동창회에 간다고 하니 말인지 막걸리인지 하여간 도움이 되지 않는 마누라인 것 같아서 저 혼자만이라도 아들들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안 그러고선 얼굴선과 이마선이 불분명해지면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여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건 퇴직 전에 축의금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 또한 아내와 결혼하기 전 수많은 선자리에 나가서 퇴짜 맞았던 이유가 슬프게도 머리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멋있다고 추켜 세워주는 아내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 예전 우리가 처음 만난 선자리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초면에 실례지만 제가 좋아하는 외국 영화 배우와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 율브리너를 닮으셨어요. 그 멋지고 훤칠한 이마 평생 옆에서 보면서 눈부시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장난하는 건가 싶었어요. 어떤 여자도 저한테 이런 최고의 찬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제게 이러니 제 심장은 방망이질을 하며 절대로 이 사람을 놓치면 난 평생 결혼을 못하겠다 싶어 열심히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가 가끔 삐딱선을 타도 제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충성하는 이유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아들들도 저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운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바라던 제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큰아들이 주저주저 하더니 집으로 사귀는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 아들도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한방에 제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 경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를 들은 아내도 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가씨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취향을 물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티나게 좋아한 탓인지 아들 녀석들이 이런 우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은 말을 바꿔서는 밖에서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 아들들의 말에 아내와 저는 마주보고 석연치 않았지만 그러자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바람을 이런들 저런들 선보여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자고 했죠. 아들들 얼굴에서는 희미한 미소마저 보이는 것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해 영 개운치 않았지만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들들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옷도 장만하고 미용실을 방문해서 나란히 몇 가닥 없는 흰머리도 염색한 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그날이 다가오자 왜 그리 제가 떨리는지 행여나 아내와 제가 실수해서
아들들의 여자친구들을 놓칠까봐 은근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 심정을 얘기했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만나러 갈 때보다 더 떨리네. 만약에 내가 너무 떨려서 내 주특기인 일장연설이 이어지면 옆에서 좀 당신이 말려줘. 나도 내가 심취하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알았지 여보? 뭘 그런 걸 가지고 떨고 그러세요? 내가 나서지 않게 제발 좀 1절만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멋진 아들들 아버지라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나갑시다. 떨지 마. 당신은 율브리너야. 그만큼 멋져요. 알았죠? 저는 아내의 말에 기운을 얻어 어깨를 쫙 펴고 20대로 돌아간 듯 보무도 당당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우리보다도 일찍 아들들과 아가씨들이 먼저 나와 있었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태연하게 아가씨들에게 인사하고 지정된 우리 자리에 앉았지요. 아들들의 여자친구들이 덩치는 좀 있었지만 머리를 조아리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흡족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저절로 그 모습에 제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들을 데리고 왔는지 제 아들들이지만 무척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색한 분위기의 공기를 바꿔보려고 제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제 소개를 한 후 처음 본 아가씨들의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참한 양갓집 교수님들을 한꺼번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우리 아들들이 전생에 무슨 큰일을 했는지 복이 이리도 많아 이렇게 예쁘고 귀한 집안 딸들을 모시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들떠서 떠들고 있으니 옆에서 아내가 적당히 하라는 듯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 번 풀린 입방정은 계속 이어졌죠. 계속해서 아내가 툭툭 쳤지만 제어가 안 되더군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있던 아가씨들이 목이 아팠는지 고개를 바로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들과 눈이 마주친 저는 기시감이 들었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느라 제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지요. 제 머릿속은 온통 어디서 봤더라. 분명 낯이 익은데 어디더라를 되뇌며 눈알을 돌리고 있었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그 생각하느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전광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지난 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확 떠올랐습니다. 이런 젠장맞을 그 아가씨들은 아니 걔들은 제가 가르친 우리 반 꼴통 중의 꼴통들이었습니다. 애제자가 아니라 애증 어린 제자였죠. 안 그래도 부족한 제 머리숱이 이 애들로 인해 자고 나면 우수수 떨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도 잊지 못할 홍수경과 양선아. 제가 어찌 이 애들을 잊겠습니까?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화장이 세련되어졌고 몸가짐이 차분해졌을 뿐 덩치는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둘이 그때부터 붙어 다니며 사고치고 그렇게 함께 하더니 결혼마저 한 집안에 들어와 하려고 하니 그것도 우리 집의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지 참으로 의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그 악동들이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마주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차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제 말문이 딱 하고 막혀버리더군요. 상황이 이런지라 갑자기 제가 하던 얘기를 뚝 자르고 얼굴이 사색이 다 되어가니 놀란 아내가 당황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얼굴색이 이상해.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당신 배 아파서 그런 거라면 내가 둘러댈 테니 조용히 화장실 다녀오고요. 쓰러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당신 때문에 파토나면 나 당신 원망할 거야.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고요. 아내마저 이러니 아들들이 데려온 아가씨라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들이 우리 집이 아닌 바깥에서 만나자고 한 건지 그렇다면 이 애들은 우리 아들들이 누군지 알고 만났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제가 정신을 수습하고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학창시절 저희 지난 날은 깨끗이 잊어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필이면 선생님께서. 아니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애들은 우리 아들들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자 따로 만나다가 같이 만나면서 알게 됐다고 하던데 과연 정말 그랬을지 우연치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여간 아내는 아들들이 데려온 아가씨들이 저의 제자였다는 얘기에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이건 뭐 방송국에 제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보? 이건 아무래도 하늘이 점지해준 짝이 틀림없어요. 이 두 사람들이 우리 아들들 짝이 맞는가 봐요. 나중에 은사님 아들들인 거 알았을 땐 정말 신기했겠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진짜 하늘이 내려주셨나 봐. 어쩜 좋아, 이런 우연이. 주책맞게 떠드는 아내의 옆구리를 제가 툭 쳤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방정스러운 그 입은 멈추지 않더군요. 이런 어색하고 기가 찬 만남을 주선한 원흉인 아들들이 저의 경직된 모습과 아내의 호들갑에 안절부절 못하더니 큰 녀석부터 설명이 아닌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우리가 만난 건 정말 하늘이 이미 점지하고 있어서 그래. 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탄 버스 옆자리에 앉아 나한테 오바이트를 할 수 있었겠어. 그것도 내가 그 순간 정확히 두 손으로 다 받았다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야? 정말 제 귀로 듣고 있어도 토 쏠리는 얘기였습니다. 제 귀를 씻고 싶었어요. 정말 못 들어주겠더군요. 큰 녀석의 얘기가 끝나자 다음은 작은 녀석이 낼름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형 말에 절대 공감한다니까. 나도 그 비슷했어. 우리 교회 교인들 중 유일하게 선아 씨만 날 어렵게 대하지 않고 편히 오빠처럼 대했어. 다들 목사님 그러면서도 사실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 가엾게 여기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보였는데 우리 선아 씨만이 날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또 가끔은 밥도 사줬어. 그리고 선아 씨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하필 산에서 내가 앞을 지나다가 선아 씨가 기절하지 뭐야. 그걸 내 두 손으로 얼른 선아 씨를 받아냈다니까. 이 정도면 나도 큰형과 같은 급이지. 이건 분명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정한 운명 같아. 작은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짠하긴 했으나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의 경망스러움은 제 심정도 모른 채 오바쌈바를 추더군요. 세상에나, 어쩜 그런 일이 다 있다니? 이건 분명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 맞다니까. 당신 제자들이었고 이어서 우리 아들들의 그런 기묘한 만남들, 거기다 둘이 친구라니? 세상이나 만상이나. 여보, 안 그래요? 아내가 제게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할 수 없었지요. 따져봐야 될 것들이 한두 부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내가 이러니 제가 아내에게 동의한 줄 알고 아들들은 자기들의 연애 지적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걸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잘난 제 아들들이었으나 팔푼이인지 반푼이인지 모르겠더군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다 뒤엎고 싶었으나 주변에 보고 있는 눈들도 많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겨우 정신만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골치가 지끈지끈한데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홍수경과 양선아를 만난 지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악동들은 제가 퇴임할 시기인 지금까지 단 한 명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제 기억에 더욱 각인되어 있었겠지요. 무슨 여자애들이 기상천외하게 날마다 사고를 치는지 담임인 제가 앞발 뒷발 그때 당시 다 들었답니다. 그 애들의 과거를 낱낱이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기억에 남는 것만 적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복도에서 레슬링을 하다 학생 주임인 저에게 발각되었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실전처럼 했는지 둘의 머리카락은 엉망이 다 되어 있었고 한 녀석의 코에서는 코피까지 흐르고 있었지요. 그 꼴을 보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둘이 싸워서 그랬냐고 물어보니 절대 아니라고 하고 구경하던 아이들도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와 주의만 주고 끝냈지요. 그렇게 남자 녀석들처럼 과격하게 놀던 아이들입니다. 또 한 번은 교실에서 달고나 해먹다 불을 낼 뻔했습니다. 과학실에서 빼돌린 실험 도구와 알코올 램프로 설탕을 녹이다 뜨거워진 알코올 램프를 떨어뜨리면서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불을 끄고 얼굴에 숯검댕이를 잔뜩 묻힌 채 씩씩거리고 있는 녀석들을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일도 있었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거 참. 하루는 제 담당인 생물 시간에 들어갔다가 우정과 열성에 대해 설명하다 제 머리숱을 가지고 늘어지는데 그때 제 인내심의 한계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 녀석들의 맹랑한 질문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아들이 있다면 선생님처럼 머리카락이 빠져서 나중에 머리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대머리가 우성 유전자이니까. 선생님, 그럼 대머리는 대머리만 났나요? 남자 쪽은 쭉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선생님 아들들은 참 불쌍하다. 선생님 닮아서 어떡해? 그치? 야마, 너희들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희 성적들이나 걱정해라. 제발 반 평균 깎아먹지 말고. 알았어? 그 애들이 그렇게 제 머리를 걱정하더니 자기들 고민이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심보를 곱게 써야 된다는 말이 애나 어른이나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적이 화려한 악동들을 제 며느리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한꺼번에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이 몇 가닥 남지 않은 제 머리털을 제 손으로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더군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고민과 갈등을 하다 결국 모든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리 영 시큰둥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비 며느라기들이 호기심이 왕성하고 또래들보다 활달했다는 증거잖아요. 난 또 뭐라고. 뭐 그런 걸 갖고 그러세요. 요즘 애들 말로 누구나 흑역사 하나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슈랄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대요. 아마 우리 예비 며느라기들도 그 슈랄이 중학교 때 싹싹 긁어 모두 다 튀어나와서 지금은 저렇게 조신나고 다소곳한 걸 거예요. 내 아들들이 저리 얌전하고 이쁜 처자들을 데리고 올지 몰랐구만. 괜한 걱정이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아들들 결혼 잘 할 수 있게 기도나 해줘요. 저는 말을 꺼냈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꺼내지 말고 혼자서 처리할 걸 그랬나 봅니다. 아내는 아들들 편이라 쉽게 예비 며느리들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아들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전공법으로 나가기로 했죠. 각오한 날 아들들이 들어오기를 한참 기다렸으나 제가 잠든 후에 들어왔는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키고 있었는데 콧배기를 못 봤지요. 무슨 일이든 초정에 잡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듯이 저의 이런 의지를 아들들이 요래조래 피해가며 얼굴 볼 기회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 그 애들과 아들들의 사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저의 의지가 반쯤 꺾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다부진 의지가 맥이 풀릴 쯤 아들들이 제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속마음을 터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일장연설을 시전했습니다. 아들들은 듣다가 지쳤는지 제 말허리를 싹둑 자르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벌써 1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본론이 안 나오면 언제쯤 나오나요? 아빠가 이러는 거 엄마나 우리들이니까 참고 듣는 거예요.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짐 싸가지고 나갔을걸요? 아들은 저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세워서 자기들 결혼의 타당성과 저를 회유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통보를 하더군요.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든 동생과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각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요. 이제 저희 어른입니다. 제 인생 동반자 제가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엄마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그래서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왜 이러세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래요, 아빠. 이미 우리는 아빠에게 선보일 때 각오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아빠가 마음 넓게 쓰시고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아빠가 뭘 걱정하시는 줄 아는데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이제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착하고 저를 얼마나 이해해 주는데요.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희 응원해 주세요. 아들들은 제가 한마디도 못하게 그 애들과 결혼할 거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말도 못 꺼내게 다다다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작전으로 홍수경과 양선아를 직접 대면해서 우리 아들들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털어놓으면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길고 길게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애들이 제 얘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며 공감해줬습니다. 우리 아들들처럼 제 말어리를 자르는 일 없이요. 그래서 아주 쬐끔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애들에게 왜 우리 아들들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이 답변만은 꼭 듣고 싶었지요. 선생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이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에는 우리 그이가 제이슨 스타뎀으로 보이면서 빛이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이가 선생님 아들인 걸 알고 예전에 선생님께 철없던 시절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선생님께 잘해드릴걸. 말썽 부리지 말걸. 너무 후회가 됐어요. 이 기회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 싶네요. 어머, 너도 그랬니? 저도 우리 그이가 주드로처럼 보여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정말 살다 이렇게 멋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말썽 부렸던 거 선생님께 사죄할 시간은 주셔야죠. 그거 효도로 다 갚으며 우리 멋진 그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선생님. 두 애들의 답변은 진심인 것 같더군요. 우리 아들들을 생각하며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녀석들이 말하는 외국 배우가 사실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검색해 보기로 하고 전 그 애들의 답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전 제 아들들과는 끝까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사연을 듣는 분들은 그 사람 참 빡빡하네. 서로 좋다는데 결혼시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창시절 그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고치고 다니던 그녀의 모습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걸 어떻게 아내가 알았는지 어느 날 저한테 무척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결혼도 못하게 앞길을 막을 거예요? 결혼하라고 닥달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그러고 다니고 난리야, 기가 막히게. 내 볼 땐 그 정도면 품행이 방정한 나가시들 같은데. 제발 그만 좀 해요. 사람이 말이야, 그 어릴 때 장난치고 사고 좀 안 치는 학생들이 어딨어. 나도 지금이야 말이지만 학창시절 한가닥 했다 이거야. 교직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조신하게 선생님 그때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하면 그래, 다 이해한다. 앞으로 잘 지내며 우리가 좋은 인연 만들어가 보자 하면 될 것을 소갈딱지가요? 맨한지 아주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아직까지 삐져가지고선 그걸 하나 이해 못해주고 이제 예순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가 몰라? 열불나. 그러고도 당신이 교사, 목사, 아들도 나빠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아들 구제해준다잖아. 이 인간아, 지금까지 나간 축의금 받는다며. 난 축의금이고 나발이고 우리 아들들 결혼 못하면 전부 다 당신 탓이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이 책임지고 이 결혼 성사시켜요. 난 우리 예비 며느리들 이쁘고 마음에 드니까. 알겠어요? 승질나. 가서 냉수 좀 한 컵 떠와봐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추고. 지만 추워, 허구한 날. 난 덥다고. 제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들의 결혼을 막는다며 결혼을 못하게 되면 다 제 탓이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내가 저렇게 열례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마음도 넓고 이마박도 넓은 제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더 이상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전 그 애들이 그닥 썩 마음에 다 들지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니 아내 이기는 남편 없다고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차례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우려하고 걱정한 것보다 제 제자들의 부모님은 훌륭하시고 괜찮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리 얌전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왈가닥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물론 과거 얘기지만 말이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여하튼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들과 예비 며느리들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식을 올리자고 해서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2번 치렀으면 그동안 제가 뿌린 축의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뿌려놓은 거 본전도 못 찾고 말이죠. 우리 애들이 이처럼 세상 사는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아들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인생에 있어 어렵고 어려워서 끝내 못하던 숙제를 다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익히 제가 아는 아이들이지만 가족이 되고 나니 조심스러워지더군요. 게다가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제 선입견을 없애듯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천둥 벌거숭이 같았던 애들이 각자 가정을 일구고 나서 변한 제 모습을 제 앞에 보여주니 제가 한 건 없어도 뭔가 미안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가에 있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 저녁이라도 먹자고 했지요. 간만에 집안에 모이니 집이 꽉 찬 듯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가 차려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제 눈에 뭔가 딱 띄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맛박에 선명할 정도로 까만 점이 미간 사이에 찍혀 있더군요. 제가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건 잘 못 봐도 멀리 있는 건 이상하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데 하필이면 작은 아들 맞박에 있는 점이 제 눈에 확 띄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애야, 네 맞박에 딱 붙어있는 게 점이냐? 수박씨 붙여왔냐? 그게 뭐냐? 내가 너 키우면서 평생 못 보던 게 거기에 딱 붙여있다? 제 말에 아내도 유심히 작은 아들의 맞박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여보, 저거 점 같은데요? 어머나 세상에, 장가가고 맞박에 점 생겼나 보네. 점이 참 이쁘고 크기도 하지. 두 복덩이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작은 아들 이마에 복점이 딱 하고 생겼나 보네. 허허,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아내는 그렇게 말한 후 그냥 신기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먹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눈에 자꾸 거슬려 힐끔힐끔 쳐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 내외가 엄청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오랜만에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 분위기가 또 이렇게 눈치 보는 듯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애들 먹는데 불편하게 왜 그렇게 눈을 희한하게 뜨고 자꾸 쳐다봐요? 애들 부담스럽게 쓰리. 아, 애들 체하겠네. 36년 만에 점 생긴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에요? 나도 56년 만에 등에 점 3개 생겼어. 목욕탕 가니 새신사가 말해주더만 저번 달에 점 없었는데 오늘 보니 생겼다고. 점 생길 수 있으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하시고 밥 좀 자셔요.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 한 번을 내가 밥을 편히 못 앉아 먹어. 어우 정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도 늘 헷갈려서 큰애와 작은애 혼동했는데 저렇게 딱 이마 가운데에 점이 생겨버리니 구분하기 딱 좋구만. 뭘 그래요? 100m 뒤에서도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아보겠네. 아내의 말처럼 아들들을 우리가 36년 곁에 끼고 살았지만 한 번씩 헷갈려서 큰애 작은애를 혼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로서 미안하기도 한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장가가고 천지조화를 부려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본 거였죠. 아내 눈치 보며 그러기를 몇 번. 애들 내외를 데리고 가족 모임을 가지면 참 그 점이 뭔지 자꾸 작은 아들 맞박이 점이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이 어느 날은 약간 회색빛도 나는 것 같고 또 어느 날 봤을 때는 검은색 같고 게다가 점 크기도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내 눈이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또 작은 아들 맞박점 그렇게 쳐다보다가는 아내가 또 버럭할까봐 대놓고 보지도 못하겠고 나이 먹으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인지 볼 때마다 색깔과 크기가 또 위치까지 변하는 그 작은 아들 맞박의 점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제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날은 교회 외곽으로 다 같이 모여 야외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왜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속 계곡 평상 위에서 식사하는 곳들요. 시원하고 정말 좋은 곳이죠. 그곳에 둘러앉아 닭백숙을 먹으러 가자 했습니다. 몸보신한다고 다들 좋아하며 갔는데 그 더운 여름날 닭백숙을 먹으니 그늘이 진 곳이었어도 한여름이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작은 아들도 더웠는지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어갔죠. 근데 그 땀방울이 중력에 의해 이마서부터 미간을 따라 아들의 콧등으로 스르륵 미끄러지는데 검은 불과 함께 떼구르르 떨어지더군요. 제가 목도한 이상 제 눈과 여태까지 합리적 의심이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증거를 잡았기에 백숙을 먹다 말고 냅다 이거다 싶어 소리를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녀석이 이게 뭔 짓거리냐? 아, 맞박에 점을 왜 찍고 다녀? 점을 찍었다 지웠다 하는 거냐? 우리들 만날 때만 점 찍고 오는 거야? 교회 갈 때는 지우냐? 아내 유혹에 민소희도 아니고 멀쩡한 이마에다가 뭐 하는 거야? 보자 하니까 별 웃긴 짓을 다 하고 다니네. 아유, 속 터져. 저희 호통의 아들들 내외는 움찔하며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말을 한번 시작하면 일장연설이니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날만 그럴 거예요. 작은 아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궁금증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해만 갔어요. 듣고 있던 아내 또한 저와 심정이 같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모르는 얘기라도 있어? 아니, 난 또 복점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훤한 이마에 왜 점을 그렇게 찍고 다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우리 와이프나 재수 씨가 헷갈려서 생각해낸 방법이야. 우리가 그런 거야.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솔선수범하신 거예요. 뭔 이런 일을. 너희들 결혼 전에 너희 신랑들 보고 하나는 제이슨 머시기 닮았고 하나는 주드 머시기 닮았다며. 그런 사람들이 지 남편 헷갈려서 유치원생도 안 하는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한 거야? 그것도 제 직업은 목사야. 목사 맞박에 부처님도 아니고 왜 저런 것을 했대? 고얀 것들 같으니라고. 여보, 우리 솔직해집시다. 사실 우리도 살짝 헷갈려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라기들이 자기 신랑들을 다들 유명 배우로 보고 있잖아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마에 점 찍고 다니면 분명 부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종교 대통합을 이뤘다면서. 아내가 난데없이 끼어들어 중요한 순간에 물을 흐리더군요. 아니, 그렇다고 멀쩡한 아들의 맞박에 점을 찍다니 누가 들으면 배 잡고 웃을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우리 며느리들의 눈썰미가 떨어지는가 싶기도 해 이세가 심히 걱정이기도 했고요. 아들들 내외가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감정이 상한 저는 당분간 얼굴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그 핵의 망측한 꼴을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런다고 가족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지요.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내의 생일을 맞아 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하니 아들들이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굳이 집에서 먹자고 하면서 며느리들이 각자 맡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웠습니다. 저는 흘끔 작은 아들을 쳐다봤으나 이상한 표식은 이젠 없었지요. 이제 다들 각자 신랑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며느리들이 수고스럽게 해온 음식을 아무 말 없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내가 해준 음식도 맛있지만 며느리들이 해온 음식이 제 입맛에 잘 맞아서인지 그날은 과식을 했더랬죠. 우리 아들들이 이처럼 솜씨 있는 아내들을 얻은 게 복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꺽꺽거리며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아내가 가져온 후식을 입에 넣고 나름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행복이 별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사이 아내는 마트에 다녀온다며 나가버리고 집안에는 뒷정리하고 있는 며느리들과 아들들 저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식곤증이 몰려와 소파에 앉은 그 자세로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잠결에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소리나는 곳으로 가니 우리 집 뒷마당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지요. 단독주택이라 소리가 그 정도로 나면 엄청 큰 난리가 난 것이 분명해 잽싸게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뒤엉켜 있고 아들들은 그 주변에서 관람하듯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10수년 전 제가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쫓아가 호통을 쳤죠. 아니, 너희들이 몇 살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냐? 그리고 너희들은 남편이 돼서 뜯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아빠, 그게 아니라 지금 두 사람 내기 중이야. 맞아요, 아버님. 오해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 절대 그런 게 아니니 화 푸셔요. 며느리 둘 다 단호하게 아니라고만 하고 아들들도 내기라고 하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앙숙이라서 싸우고 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이라는 작자들이 이 싸움 붙인 거고? 제가 헛다리를 짚고 야무지게 물었더니 아니요,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막 나가는 며느리들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설거지 내기란 말이에요. 무슨 설거지 내기를 이처럼 살벌하게 하는지 저는 아들들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일갈했죠. 내 며느리들 한 번만 더 이런 꼴 보이게 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두 녀석 가만히 안 두겠다. 알았어? 설거지는 남자들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귀한 며느리들인데 아들 녀석들이 저러는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고 많은 내기 중에 몸으로 하다니.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물어봤죠. 아버님, 제 직업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도부 코치라고. 아버님, 전 레슬링부 코치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험한 내기를 하냐?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거라. 행여나 저 녀석들이 부추기더라도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럴 땐 너희 둘이 하지 말고 저 두 녀석들을 냅다 꽂아버려라. 알겠지? 며느리들은 제 얘기에 웃음을 짓더군요. 이로써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제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다고 우리 귀한 며느리들 직업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에 반성했습니다. 운동하는 애들 가르친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한 직업을 들은 건 사실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는지 나이 들어 자꾸 이러면 꼰대라는 소리밖에 안 듣는데 저도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마트에서 돌아온 아내가 공기가 싸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낱낱이 고해 바치고 우리 며느리들에게 무심했던 점을 자기 반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최근에 한 일 중에 정말 제일 잘했어요. 한 대가 아니라 서너 대를 등짝 스매싱을 했어야죠. 아니, 며느라기들 직업이 그랬다고 그런 내기를 시켜? 내 아들들이지만 아주 그냥 생각들이 없어. 내 이것들을 확! 아내는 화가 치솟았는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들들 등짝을 마저 때리러 갔습니다. 며느리들은 분위기가 갑자기 이러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나란히 서서 주눅 들어 있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들을 불러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심했다며 미안함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제가 며느리들에게 가졌던 어린 시절 선입견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저는 뒷정리를 다 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보며 엄중하게 말했지요. 내 아들들이지만 너희들 거울 좀 보고 살거라. 그런 너희의 몰골을 할리우드 배우처럼 보는 아내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잘 지켜줘야 가정의 행복과 만복이 깃든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이 화목한 건 나와 너의 엄마의 이런 노력의 결과다. 행복은 일방적으로 그냥 오는 게 아니란 걸 명심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뿌린 축의금을 너희들 합동 결혼식으로 충분했으니 더 이상 이런 대접 안 받고 싶으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주 짧고 강렬하게 아들들 가슴에 가정의 행복에 대해 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내가 옆에서 초를 치더군요. 여보, 이것으로 당신 이야기 다 끝났어요? 더 안 하고? 웬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이렇게 딱 요점만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 집안에 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나도 변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지 말고 그 아까 사온 아이스크림이나 먹읍시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60이 다 된 제 가슴에 아로 새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에 새 사람들을 들이며 좌충우돌 겪었던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을 지켜보니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재라면 미래가 아주 밝을 것 같아 선입견을 가졌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사연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웃으며 듣다가도 끝내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해서 한때 철없던 시절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기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더 중요하겠죠. 가족이란 결국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서로를 새롭게 받아들이며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축의금을 조금 덜 거두셨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복을 얻으신 듯합니다. 사연자분 가정의 앞으로도 지금처럼 웃음과 정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